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제2 간호혁명은 간호의 전문성과 제도화를 강조한 역사적 움직임으로 이 시기에 영국 간호협회의 조직과 간호사 면허시험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의 질적 향상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간호혁명은 19세기 중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의해 주도된 간호개혁운동으로 간호가 근대적 전문직으로 자리잡는 기초가 마련된 시기입니다. 즉, 제1간호혁명은 간호의 시작과 직업적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며 제2간호혁명은 제도적 정착과 전문직 면허 제도 확립에 기여한 시기입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에드먼즈는 미국 북감리회 여자 해외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03년 3월 18일 서울에 파송되어 서울 정동 보구여관에 1903년 12월 현 이화여대 간호과학부의 전신인 간호원양성소를 설립했습니다. 초대 간호원장으로서 첫 한국인 간호원인 이그레이스, 김마르다, 정매티, 김헬렌을 배출했습니다. 그녀는 1903년 근대 의료인을 명명할 간호원이라는 새 용어를 창출했으며 한국적인 독특한 간호복도 디자인했습니다. 그 후 1906년 쉴즈는 세브란스 병원 내에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하여 학생 전원 기숙사에 입사시켜 서구식 생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화여자관은 1921년 4월 4일 미국 감리성교부가 서울에 설립한 것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가정 방문 상담, 가정위생과 생활 개선 사업을 하고 부수적으로 아동 건강과 영양 사업을 하였습니다. 조선 간호부 협회는 일제시대에 있었고 해방 직후 미군 정기에 조선 간호협회로 개칭되었습니다. 그 후 1948년 정부 수립기에는 대한간호협회로 다시 개칭되었습니다. 3번 문제는 파트리시아 베날의 간호사 전문직 사회화 5단계 이론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신참자입니다. 1단계인 초보자는 이론 지식만 있고 실제 경험은 없습니다. 2단계인 신참자는 제한된 실제 경험은 있고 기본 기술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단계인 적임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4단계인 숙령아는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는 깊은 이해와 직관적 간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윤리 이론 중에서 행위의 도덕성을 결과가 아닌 의무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지 않다는 절대적 원칙의 강조입니다. 이는 특정 행위가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관점을 나타내며 바로 의무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덕윤리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에 초점을 둡니다. 의무주의는 칸트의 윤리학으로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적 원칙을 중시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결과주의는 결과에 따라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권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도덕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5번 문제는 간호 실무에서 환자의 안전을 중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선택지를 살펴보면 간호 표준 준수는 전반적인 윤리 원칙이나 기준에 관련됩니다. 건강 환경 구현은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적 요구 존중은 자율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6번 문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관련 깊은 윤리규칙은 환자의 비밀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의미하는 신의의 규칙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성실의 규칙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입니다. 보호의 규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직의 규칙은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의 규칙은 비밀 유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7번 문제는 간호사가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 중 어떤 것을 위반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위반한 법적 의무는 장비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정답은 2번 확인 의무입니다. 기록 의무는 환자 상태나 간호 행위에 대한 문서화 책임입니다. 보고 의무는 이상 발생 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설명 의무는 시술이나 처치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책임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기준과 비교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교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리과정 중 통제에 해당합니다. 간호관리과정 5단계 중 기획은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조직은 구조화, 자원 배치, 인사는 인력 확보 및 개발, 지휘는 동기부여, 리더십 발휘, 통제는 성과 평가, 기준과 비교, 시정 조치 등입니다.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카츠는 관리자의 기술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개념적 기술은 상위 관리자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적 기술은 중간 관리자에게 필요합니다. 실무적 기술은 일선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선 관리자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므로 직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 도구 사용 능력이 핵심입니다. 1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규범은 기획 요소 중 규칙에 해당합니다. 기획의 계층화 구성 요소에서 비전은 조직의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는 구체적인 달성 지향점이고 정책은 행동의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절차는 활동을 수행하는 순서나 방법이고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 지침입니다. 1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방향 설정에 해당하므로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관리적 의사결정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데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업무적 의사결정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처리 관련 결정입니다. 운영적 의사결정은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의 결정입니다. 12번 문제는 목표 관리에서 적절한 목표 설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MBO의 핵심 요소는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관련성, 시간 제한입니다. 선택지를 분석하면 환자 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추상적이고 측정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문 간호를 활성화한다는 다소 구체적이지만 활성화라는 표현이 모호입니다. 간호과정 적용도를 전년 대비 5% 증가시킨다는 구체적, 측정 가능, 시간 기준이 명확합니다.
입원 환자의 만족도 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한다는 과도한 기준으로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간호를 제공한다는 추상적이며 측정이 어렵습니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 환자의 질병군에 따라 진료비를 전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 행위가 아닌 진단명, 질병군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간호행위는 간호수가나 행위별 수가제에서 고려됩니다. 환자의 중증도는 상대 가치 점수나 중증도 가중치와 관련됩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수술, 시술 비용의 결정 요소입니다. 방문 건수는 외래 진료비 산정 시 고려됩니다. 1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마케팅 믹스 사피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입니다. 제품 전략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호 서비스 개발은 제품 개발 및 차별화에 해당합니다. 1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조정의 원리는 조직의 활동과 자원을 통합하여 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문장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상하 위계 구조를 강조합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상급자만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제한됩니다.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나누고 전문화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는 원리입니다. 1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직무순환은 서로 다른 직무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해소하고 다양한 능력 개발에 효과적입니다. 직무 확대는 하나의 직무 내에서 수평적으로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직무 단순화는 작업을 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만들므로 효율성은 높아지고 다양성은 낮아집니다. 직무 충실화는 수직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증가합니다. 직무 특성 모형은 직무의 5가지 핵심 특성을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이론적 모델입니다. 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간호사가 특정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간호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업무를 기능별로 나눠 간호사들이 투약 담당, 처치 담당, 기록 담당 등 반복 수행합니다. 각 보기에서 사례 방법은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 전반을 담당합니다. 전체적 간호 제공, 포괄적 책임은 틀린 설명입니다. 팀 간호 방법은 팀장이 팀원들과 협력하여 간호를 제공합니다. 역할은 분담하지만 환자 중심은 아닙니다. 1차 간호 방법은 한 명의 간호사가 입원부터 퇴원까지 1차 책임 간호를 수행합니다. 모듈 간호 방법은 소규모 환자군에게 간호팀이 간호를 제공합니다.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가치관,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기에서 조직 문화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쉽게 바뀌지 않음이 특징입니다. 조직 문화는 외부 사회의 가치, 문화와 상호작용합니다. 조직 문화는 공동의 목표와 조직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1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중앙 집권적 방법은 병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제, 계획합니다. 병원 간호부란 중앙 조직에서 전체 간호 단위의 근무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각 병동의 업무량,
환자 수, 특성 등 데이터를 간호부가 수집하여 반영하므로 병동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분원적 방법은 각 간호단위에서 독립적으로 근무 계획표를 작성하여 현장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합니다. 자기 근무 계획 방법은 개별 간호사가 자신의 근무 일정을 정합니다. 순환적 근무 배치 방법은 인력을 순환 배치합니다. 가변적 근무 배치 방법은 환자 상태나 요구에 따라 인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합니다.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보수교육이란 의료법 제24조에 따라 간호사 등 의료인은 면허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필수 조건입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지식, 기술, 윤리, 법적 책임 등입니다. 2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복리후생 보상은 비금전적 혜택입니다. 예를 들면 휴가, 의료 지원, 식사 제공 등 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들이 해당됩니다. 내적 보상은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등입니다. 직접 보상은 급여, 상여금 등 금전적 보상입니다. 성과급 보상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연공급 보상은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보상입니다. 2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훈육 시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기에서 간호부 관련 규칙과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문제 행동을 바로 지적한 후 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 확인 없이 지적부터 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합니다.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 모아 공개적으로 훈육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반복되면 해고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다소 위협적이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2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허츠버그 이론은 위생 요인은 급여, 근무 조건, 직장 환경 등으로 충족되더라도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결핍 시에는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은 성취감, 성장 기회, 책임 부여 등 내적 만족과 직무 몰입을 유도합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간 기대감에 초점을 둡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인간관에 따른 관리 방식입니다. 여기서 X는 통제, Y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투입 보상 간 공정성 지각입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동기를 부여합니다. 문제 핵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임파워먼트 전략이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책임을 주며 성과에 대한 인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보기에서 임파워먼트는 권한 부여와 심리적 동기에 초점을 두므로 물리적 보상 강조는 틀린 것입니다. 승진 시 동료 평가 반영을 고지한다는 통제적 접근이므로 임파워먼트와 거리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권위적 방식으로 오히려 무력감을 심화시킵니다. 역할을 다른 간호사에게 넘기는 것은 회피적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2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은 경청과 상황 파악입니다. 신규 간호사의 능력과 인격을 평가해준다는 평가가 아닌 피드백 중심이어야 하며
인격에 대한 언급은 감정을 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부적절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문제 중심, 즉 사건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추상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너 전달법을 사용한다는 부적절합니다. 유 메시지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으므로 I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2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협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솔직한 의견 교환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각 직종의 전문성 주장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강조해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시는 협상에서 경쟁은 갈등을 키우므로 부적절합니다. 의료인 중심의 관계 구축은 협상은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며 특정 집단 중심은 적절치 않습니다. 타 부서의 입장을 우선 수용한다는 일방적인 수용은 협상의 본질을 해치므로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갈등이 과업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간관계나 조직 내 협력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성과나 과업 중심으로만 몰입하게 되어 인간관계나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 결과입니다. 민주적인 리더의 출현은 갈등이 리더십 변화를 유도해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집단 간 의사소통 증가는 의사소통이 증가하면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집단 내 조직 구성원의 충성심 향상은 외부 갈등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입니다. 집단 내 문제인식에 대한 기회의 증가는 갈등은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2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은 환자 안전 사건 발생 이후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대표적인 후향적 접근법입니다. 낙상 등 이미 발생한 사건의 숨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흐름도는 절차나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원인 규명보다는 업무 흐름 파악에 유용합니다. 식스시그마는 품질 개선을 위한 통계적 기법이지만 특정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산점도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도구로 단독으로 원인 분석에 사용되진 않습니다.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은 사전 예방적 접근법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오류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분석법입니다. 후향적 접근법이 아닙니다. 2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는 환자의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보호 등 진료 과정 전반에 포함되며 진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므로 해당 영역에 해당됩니다. 감염 관리는 주로 조직 관리 체계 또는 환자 안전 활동 영역에 속합니다. 성과 관리는 성과 관리 체계 영역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 관리 체계 영역입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신체 보호대는 최소한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며 환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전제로 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선택지에서 신체 보호대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계획적 사용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됩니다. 신체 보호대는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혼자 있으려는 것은 사용 기준이 아닙니다. 신체 보호대 사용 시 환자에게 진정제 병행 투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이 아닙니다. 신체 보호대 부위 관찰은 직접 확인이 원칙이며 CCTV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주기적 사정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혈액 폐기물은 붉은색 봉투 또는 붉은색 표시된 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도형 표기가 아니라 색상 기준, 붉은색이 중요합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문구와 생물학적 위험 마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저귀는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수액 세트는 감염성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무조건 위해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일회용 주사 바늘은 뚜껑을 닫지 말고 바로 바늘 전용 수거 용기에 버립니다. 뚜껑을 닫다 오히려 찔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퇴원 관리는 환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환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원 교육은 퇴원 직전이 아닌 입원 초기에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원 계획은 여러 지역 사회 자원과 중복은 비효율적이며 적절하고 필요한 자원과의 연계가 바람직합니다. 퇴원 교육은 환자가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며 보호자는 보조적 역할입니다. 퇴원 약물 교육은 퇴원 환자별로 개별화되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설명해야 효과적입니다. 3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코호트 격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 감염원에 노출된 환자를 한 공간에 격리함으로써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확진자들끼리는 서로에게 전파시킬 새로운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공간에 모아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격리병실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기가 병실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압 유지가 필수입니다. 격리병실 내 침상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 가능하면 2m 이상 유지가 원칙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박스는 병실 안에 비치해야 감염 경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실 밖에 두면 오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코로나19는 비말 전파가 주요 경로이므로 접촉주의 표지판 부착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비말 및 접촉주의 표지판을 함께 부착해야 합니다. 3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동일 약품 중 용량이 다른 경우 경고용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 약물 관련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용량 차이로 인한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해 라벨, 색상, 포장 구분 등 시각적 경고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이 아닌 고위험 약물에 한해 이중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경우에 투명 서명은 과도한 기준입니다. 사용 후 남은 인슐린은 제형에 따라 보관 조건이 다릅니다. 일부 펜형 인슐린은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응급약품 카트의 봉인 여부는 매일 확인이 원칙입니다. 일주일은 너무 느립니다. 응급약품의 종류와 수량은 병동의 특성과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약품이 다르므로
모든 간호단위에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장소, 직위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합니다. 이는 정보보호의 핵심 원칙인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 최소화 원칙 및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접근은 기관의 공식 정책 및 정보보호 절차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며 단순 허락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이며 식별 정보뿐 아니라 전체 의료 정보가 보호 대상입니다. 환자 정보는 예방 중심의 정보 보호가 핵심입니다. 사전 관리와 통제가 필수입니다.